2006년 멕시코 몬테레이. 한 남자가 마을 뒷산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It's always nice to be here. 그런데 그때 Whoa, what's that? 산 절벽 위에서 뭔가를 발견하니 놀랍게도 그것은 하늘을 나는 괴물이었다. (2006년 5월) 인터넷에 공개된 영상 하나가 큰 화제가 된다. 이 영상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물체가 절벽 위를 유유히 날아가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었는데, 영상을 촬영한 곳은 멕시코 북동부에 위치한 도시 몬테레이의 한 언덕으로. 몬테레이는 시에라마드레 산맥의 북쪽구 해발 540m 지점에 있으며 여러 산들이 시가지를 에워싸고 있어 산의 도시라고 불리는 곳이다. 이 영상을 올린 남자는 What the hell is that? 2006년 5월 17일 마을 뒷산에서 산책을 하던 중 하늘을 나는 괴 생명체를 발견하고 이를 촬영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Hey, check this out. What's this? It's it the Witch Monterey? What? 뜻밖에도 영상에 찍힌 괴 생명체가 몬테레이의 마녀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실 이전부터 이 도시에는 몬테레이의 마녀라 불리는 하늘을 나는 괴물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 왔다. 몬테레이의 마녀가 처음 목격된 것은 2004년으로 당시 레오나르도 사마니에고라는 이름의 경찰이 마을 공동묘지 주변을 순찰하고 있었는데, What's that? 그는 그곳에서 나무에 매달린 뭔가를 발견했다고 한다. Oh my god. 그것은 난생 처음 보는 괴 생명체라. 공격을 받은 레오나르도는 결국 혼절하고 말았는데, I had never seen anything like that. 그 후 그는 자신이 목격한 괴 생명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Her entire body was covered with black feathers, and her long black hair was badly disheveled. She looked like an old lady, and her red eyes were shining brightly. But when light vanished, her eyes were just black sockets without eyelids. Especially her feet looked like talons. So she was half woman, half bird. 그랬다. 놀랍게도 괴 생명체는 반인 반조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Estaba vestida de negro y traía los ojos grandes y tez morena. Pero ya no la alcancé a ver más. Estaba vestida de negro y traía un gorro con una punta hacia atrás. Pero no tenía nada, escoba, nada. Pues iba volando sola. 그의 인터뷰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큰 화제가 되었고, 놀랍게도 그 후 반인 반조의 괴 생명체를 보았다는 목격담이 줄을 잇는다. Hey, who's there? 몬테레이 산타 카타리나의 경찰인 호르에 콘투레라스 역시 순찰 중 반인 반조의 괴 생명체를 보았다고 했으며, What's that?
22살의 노르마 에르난데스는 마당에 빨래를 널던 중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만한 괴 생명체를 목격했다고 했는데, 이렇듯 계속해서 목격담이 이어지자 그 후 이 반인반조의 괴 생명체는 마녀의 모습과 닮았다고 해서 도시의 이름을 붙여 몬테레이의 마녀라고 불리게 된다. 특히 멕시코는 오래전부터 미신이 성행해온 나라로 현재까지도 다양한 마술이 행해지고 있어 마녀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들은 마녀에게 다양한 생물의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여겼고, 이에 몬테레이의 마녀에 대한 공포가 도시를 뒤덮자 결국 몬테레이 시가 나서 대대적인 수색을 펼친다. 하지만 The Witch of Monterey is not dead. It's just an urban legend. We've searched the entire city, but there was no evidence of such a creature. 끝내 아무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이에 일부 사람들은 몬테레이의 마녀 목격담이 사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그러던 2006년 What the hell is that? 하늘을 나는 괴 생명체를 촬영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몬테레이의 마녀가 실존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했던 것이었다.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후 이번에는 제라도 가르자라는 이름의 남자가 Veo una persona vestida de negro, así con plumas, dos garras negras, así negras. Me asusto y ya de cuenta que donde la veo así, pero ella iba agachada. Entonces me hago para atrás, me meto otra vez al cuarto donde estaba y de este lado al cerrar la puerta venía otro. 한 명도 아닌 2명의 마녀를 보았다고 말했는데, 붉은 눈에 검은 깃털과 발톱 등 그 모습이 다른 목격자들의 증언과 일치했고, 심지어 그들이 깔깔거리며 웃기도 했다면서 그 모습을 그려 공개하기까지 한다. 그렇다면 반인반조의 괴물 몬테레이의 마녀는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The Witch of Monterey. It's a bird, not a monster. 일각에서는 몬테레이의 마녀가 하늘을 나는 괴물이 아닌 실제 새라고 주장한다. 몬테레이는 올빼미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 도시로, 올빼미는 다른 조류에 비해 큰 발톱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보통 올빼미가 40-50cm에 불과한 데 반해 멕시코 일부 지역에서는 종종 사람과 맞먹는 크기의 올빼미가 발견되기도 했던 것이다. 이에 올빼미를 몬테레이의 마녀로 착각한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었는데, It's neither a witch nor an owl. This is a case of mass hysteria. 한편 집단 히스테리 때문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2004년 레오나르도의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그림자, 새 등이 마녀로 보이는 이상 행동이 전염되어 집단 히스테리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그 밖에도 심지어 몬테레이의 마녀가 괴 생명체가 아니라 미확인 비행물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이는 영상 속 모습이 UFO와 비슷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렇듯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2017년 Yeah, I just come here in Monterey. What? Be careful of witches? Do you really believe in this nonsense?
witch of Monterey? 한 남자가 또다시 숲에서 몬테레이의 마녀를 목격했다며 영상을 공개했고 이에 몬테레이의 마녀는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다고 한다.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목격되는 반인 반주의 괴물 몬테레이의 마녀. 과연 몬테레이의 마녀는 존재하는 것일까? 그들이 본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전히 대다수의 몬테레이 시민들은 몬테레이의 마녀가 실존한다고 믿고 있다고 한다. (17세기) 뉴잉글랜드의 작은 항구 도시 세일럼. 바다와 햇살이 어우러진 이 마을의 명칭 세일럼은 히브리어로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1692년 어느 날 밤, 세일럼 지역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목사 세뮤얼 페리스의 집에서 9살 난 딸 베티와 목사의 조카인 11살 난 에비게일이 갑자기 괴성을 지르며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이것을 본 목사는 어떻게든 두 소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아이들은 귀를 막고 어떤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누군가 바늘로 찌르고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프다며 몸을 비틀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고통을 보살 뿐이었다. 뒤늦게 증상을 보게 된 의사는 결국 아이들을 강제로 묶어두고 진찰을 하게 되었는데, 잠시 후 No physical evidence that the girls are actually sick or diseased. I firmly believe that they are haunted by evil spirits. 마귀에 씌었다는 의사의 진단. 이것은 세일럼의 광풍으로 몰아칠 저주와 시련 그 시작이었다. 그날 밤, 야심한 시각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쉬쉬하며 목사의 집으로 몰려들었고 궁여지체 끝에 마귀를 쫓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17세기 청교도 혁명 전야였던 당시에는 누구든 마귀로 몰리면 처형당하던 시대였다.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했던 사람들은 페리스 목사의 딸이 마귀에 쓰였다는 사실이 새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고 있었는데, 다음 날 마을에 갑자기 마녀 재판이 열렸고 목사의 딸 베티와 조카 에비게일이 심판대에 올라 있었다. If you don't tell us the truth, you're gonna be executed. So, what is the name of the witches that had you possessed by Satan? It's them, isn't it? Come on, you know it. They're the witches, aren't they? 판사는 재판 내내 소녀들에게 마귀를 씌운 마녀가 누구인지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리고 This is your last chance. If you don't tell us who the witches are, you're gonna burn just like them. 1, 2, 3. 겁에 질린 베티와 에비게일이 결국 판사의 추궁 끝에 각각의 마녀를 지목했는데, 베티가 지목한 사람은 다름 아닌 티투바. 그녀는 목사의 집에서 일하며 베티를 돌봐온 인디언 하녀였고, 에비게일이 지목한 사람은 마을을 병뱅이로 떠돌던 입이 험한 여인 로라였다. I'm not a witch. It's so unfair. I'm not a witch. Please. 일순간 마녀로 전락한 티투바와 로라는 자신은 절대 마녀가 아니라고 결백을 주장했지만 소녀들의 지목을 단죄의 증거로 삼아 판사는 악마와 사악한 계약을 맺었다고 두 여인을 몰아세우며 화형에 처했다. 이로써 세일럼에 부는 광풍은 마녀 색칠로 사그라지는 듯했는데,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 후로도 마을 곳곳에서 아이들이 발작을 일으켰고 그때마다 판사는 재판을 열고 마녀를 색출, 처형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해갔다.
그렇게 주민 서로가 서로를 마녀로 지목하면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민들은 집단 세일럼 마녀 재판에 시달려야 했고, 피비린내 나는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세일럼의 감옥은 마녀 혐의자들로 넘쳐났다. 그 결과 200여 명이 감옥에 갇혀 이 중 21명이 마녀로 색출되어 처형당하였으며, 마녀 혐의자로 갇혔던 사람들이 옥중에서 돌연 사망하는 등 사태는 심각하고도 참혹하게 만들어졌다. 그렇게 걷잡을 수 없던 마녀의 공포 속에서 1년이나 지속되었던 세일럼의 시련은 오랜 세월이 흘러서야 서서히 지는 듯했다. 그리고 당시 세일럼 지역의 발작 증세를 연구했던 의학자들이 새롭고도 놀라운 사실을 밝혀낸다. 뭔가 병이 있었나? 마녀 색출의 원인이 됐던 소녀들의 발작 이면에는 세일럼 지역민들의 식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인데, 당시 사람들이 주식으로 삼았던 호밀빵, 바로 이 호밀빵에 핀 곰팡이균이 문제가 됐다고 발표한 것이다. 당시 마귀에 쓰였다고 판명되었던 이들은 대부분이 면역력이 없는 어린아이였다. 이것은 아이들의 몸에 호밀빵에 곰팡이균이 축적되어 무기한 방치되면서 곰팡이균이 뇌 속으로까지 침입 번졌던 것이다. 결국 아이들의 발작은 마귀에 쓰인 게 아니라 심각한 뇌염 증세로 밝혀지게 되었는데, 뇌염. 뒤늦게 밝혀진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건의 진실. 그렇다면 왜 당시에는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작 증세를 병으로 보지 않고 무조건 마귀에 쓰였다고 치부한 것일까? 그랬다. 1500년부터 1660년까지 종교개혁으로 야기된 종파적 갈등이 심했던 당시, 세일럼 정부는 종교적으로 반대되는 세력을 마녀 재판에 회부하여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바로 이 점을 악용했던 것인데, 그때 당시 세일럼에서는 청결도 가부장 사회에서 벗어났다고 평가되는 여성들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세우고 있던 때였다. 하지만 명분 없이 임의로 여성들을 처단할 수 없었던 정부는 마녀 재판이라는 방법으로 행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나 또 다른 이유를 들어 평가절하된 여성들을 고의로 마녀로 몰아넣었고, 결국 그렇게 수많은 여성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이다. 정치적으로 이용했네. 뒤늦게 밝혀진 이러한 세일럼 마녀 사냥의 참상은 이후 미국 문학을 세계 문학의 반열에 올려놓은 작가 너세니얼 홀슨이 자신의 문학 작품에 낱낱이 기술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작품 속에서 박해받았던 약자의 삶은 이후 영화로까지 제작됐는데, 그 작품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홍 글씨다. 뒤이어 극작가 아서 밀러는 시련이라는 희곡에 세일럼 마녀 재판이 낳은 기막힌 비극을 생생하게 표현했고, 이것을 기점으로 세일럼의 참상은 세계 각지로 속속들이 알려지게 되었다. 상황이 이러하자 세일럼에서는 마녀의 광풍이 휘몰아친 300년이 되던 해 1992년, 시민들이 뜻을 모아 오역의 역사에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며 역사를 봉인하려는 듯 추모비를 제작해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마녀 사냥으로 수많은 희생을 낳은 곳 세일럼은 현재 박물관과 마녀 상점이 넘쳐나는 관광도시로 바뀌어 사람들의 발길을 잡고 있다. 과거 피를 뿌렸던 마녀 사냥, 그리고 공포에 떨어야 했던 시련의 도시 세일럼. 지금 마녀 상점이 들어선 바로 그 자리다. 지난날 마녀로 몰린 희생자들, 억울하고도 참혹하게 생을 마감한 바로 그 자리라는 불편한 진실이 비로소 드러났다. 하지만 한 가지 명백한 것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세일럼의 마녀 사냥만큼은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남아 미국 문명사의 영원한 좋은 글씨로 새겨졌다는 사실이다. (1606년) 영국 런던 글로브 극장, 국왕 제임스 1세가 극장 안에 등장하고 왕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기대에 부풀어 연극의 막이 오르길 지켜보고 있었다. 조용히 공연을 기다리는 관객들과는 달리 무대 뒤는 매우 부산했는데, 바로 그 순간 중요한 여성 배역을 맡은 소년이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다. 그는 공연 전부터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무대에 서기 위해 증상을 감추고 있었고, 다른 동료들 역시 눈치채지 못한 것이었다.
결국 연극이 시작되기 직전 소녀는 심한 고열로 인해 사망하고 만다. 1600년대니까 가능한 일이고요. 하지만 국왕 때문에 공연은 취소할 수 없었고 소년 대신 무대에 설 배우를 구해야만 했지만 대역을 구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결국 이 연극의 내용과 대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작가 겸 연출가가 무대에 서게 되었다. Since this is your castle, would you mind if I would remain at your residence for a short duration? No, Arthur. I will do all my duty for your majesty. It is my sheer honor to have your majesty our guest. 소년 대신 무대에 선 작가, 그는 바로 셰익스피어였고 그날은 셰익스피어의 비극 맥베스가 처음으로 공연되던 날이었다. 햄릿, 리어와 오셀로와 함께 데모너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으로 꼽히며 그중 가장 마지막 작품인 맥베스. 스코틀랜드의 역사극에서 모티브를 얻은 이것은 셰익스피어의 희곡 중 가장 짧으며 공포와 절망 속에서 죄를 더해가는 주인공의 내적 갈등을 섬세하게 표현한 수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맥베스는 연극뿐만 아니라 교향시와 오페라, 영화, 도서 등으로 제작되며 400년 넘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대강의 줄거리는 이렇다. 스코틀랜드의 귀족 맥베스는 마녀의 예언을 들은 후 자신의 부인과 공모해 국왕 던컨을 피하고 왕위에 오른다.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리던 그는 다시 마녀를 찾아가는데 마녀는 숲이 그의 성을 공격하지 않는 한 안전하며 여자에게 태어난 사람은 결코 그를 죽일 수 없다고 예언한다. 하지만 결국 그 예언은 모두 시산되며 맥베스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된다. 그런데 맥베스의 내용만큼이나 이 연극 공연의 역사 또한 비극적인 것으로 유명하다. 1606년 초연때 배우 사망 사건을 시작으로 1672년 연극 공연 중 맥베스 역의 배우가 소품용이 아닌 진짜 칼을 사용해 덩컨 역의 배우가 사망하게 되고 1721년에는 연극에 야유를 보내던 귀족이 배우에게 폭행당한 후 극장에 불을 질러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1775년 공연 때는 관객이 배우들을 덮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한다. 하지만 그 이후 더 이상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고 사람들은 이에 대해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0여 년이 지난 후 또다시 끔찍한 사건들이 시작된다. 1937년 극장 무대에 세워진 세트가 배우를 덮쳤고 5년 후에는 3명의 배우와 그 연극의 의상과 세트 디자이너들까지 참여했으며 1948년에는 몽유병을 연기하던 여배우가 15피트 높이의 무대 아래로 추락하게 됐다. 이 밖에도 맥베스 공연 도중 크고 작은 사고들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과연 이 모든 사건은 우연에 불과한 것이었을까? 연극 맥베스가 공연될 때 일어나는 끔찍한 사고들에 대해 사람들은 맥베스가 저주를 불러온다고 주장했는데 바로 맥베스의 제목을 입에 담은 사람은 사고를 당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저주가 맥베스에 존재하게 된 것일까? 비극적인 사고들이 계속 생겨나자 사람들은 그 이유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사고들과 맥베스의 연관성에 대해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이 저주에 대한 한 의견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다. 그것은 마법과 주술을 연구하는 이들의 주장이었는데 비극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맥베스의 저주, 이것은 바로 연극 속의 대사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당시 셰익스피어는 영국의 국왕 제임스 1세를 위한 연극을 만들고자 했는데 제임스 1세는 악마나 마녀에 관심이 많았고 이런 왕을 만족시키기 위해 셰익스피어는 마녀가 나오는 희곡 맥베스를 쓰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연극 중간에 등장하는 마녀들의 주문을 외우는 장면에 대해 매우 고심했다고 한다.
마침내 셰익스피어는 맥베스의 제4막 1장에 무시무시한 주문을 쓰게 되는데 Told us on the cold stove, days and nights at 31. Sweltered venom, sleeping drop, boiled out lust in the charred pot. I told from all of that time. 그런데 바로 이 주문이 문제였다. 셰익스피어가 연극에 사용한 이것은 바로 실제 마녀들이 사용하던 진짜 주문이었다는 것이다. 연극을 상영할 때마다 이 주문은 극장 안에 있던 배우와 관객들에게 읊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극이 계속 상영되는 한 이 저주 역시 계속된다는 것이었는데 정말 그것은 저주를 부르는 마녀의 주문이었을까? 지금까지도 영국을 비롯한 서양의 연극인들은 맥베스의 제목을 입에 담지 않는다고 한다. 그들은 맥베스라는 이름 대신 스코틀랜드 연극 또는 간단하게 그것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400년 넘게 계속 공연되며 사랑받고 있는 연극 맥베스. 하지만 그 희곡 안에 담겨있다는 마녀의 저주로 인해 불운한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맥베스의 저주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만약 맥베스를 접할 기회가 온다 해도 절대 그 이름은 입에 올리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게도 마녀의 저주가 찾아올지 모른다.